산골의 가을은 도시의 어느 풍경보다 맑고 선명하다. 새파란 하늘 아래 바스락 저물어가는 갈색 단풍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야, 계곡물도 엄청 깨끗해지고 며칠 전 den서리가 오더니 단풍이 이제 낙엽이 돼서 떨어지고 며칠 있으면은 이제 겨울로 접어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참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가을과 겨울 사이 이 애매한 계절에도 자연은 당황한 기색이 없다. 침착하고 현명하게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데 이제 내년에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는 이제 뿌리에 영양분을 함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도라지나 더덕 같은 거 캐보면은 여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을 때는 뿌리가 캐보면은 스펀지 만지는 것처럼 물렁물렁한데 이제 요 시기 조금 지난 후에 캐보면은 뿌리가 아주 뚝뚝 부러질 정도로 단단하게 영양분이 맺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부터는 이제 뿌리 약초를 주로 찾아다닐 때가 됐어요. 열매들도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열매를 맺어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일찍 열매를 맺은 것들은 보면은 이제 수분이 말라가지고 쪼글쪼글해진 그런 종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약성이 많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오늘 어떤 걸 찾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저 축대에 그런 데 주로 뭐 심어 놓고 관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저절로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자생을 하는 그런 식물들 중에 이제 구기자를 찾을 거예요. 아, 구기자요? 예. 구기자라는 거는 이제 인삼과 하수와 더불어서 3대 명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약성이 뛰어나고 우리 선조들이 많이 애용했던 약 열매인데 그게 아주 요즘 시기에 보면은 빨갛게 익어가지고 아주 약성이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따가지고 오늘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볼까 하고 궁리 중입니다. 구기자를 찾아간 곳은 양지 바른 뒷산. 아, 여기 빨갛게 익어 있네. 역시 이제 이 계절에는 구기자가 이제 아주 이쁘게 빨갛게 익어 있습니다. 가지과의 낙엽성 화렵 관목이며 강한 생명력을 지닌 구기자나무.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에 분포한다. 초가을부터 11월 서리가 내릴 무렵까지 붉은 열매를 맺는 것이 특징이다. 이제 이 구기자는 보면은 보통 이제 옛날에는 돌 담장에 그런 데다가 심어 가지고 관상도 하고 또 보면은 새로 돋는 순을 나물로도 이용을 하고 열매를 따서 말려 가지고 차로 우려 마시기도 하고 또 정과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했었는데 뭐 약성이 아주 강해 가지고 이제 흔히 우리가 남자한테 좋은 약재 5가지를 꼽자면은 구기자, 그리고 또 오미자, 사상자, 복분자, 토사자 이렇게 5가지 자자가 들어가는 약초를 이제 남자한테 아주 좋다고 알려져 가지고 많이 쓰는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간을 좋게 해가지고 간이 나쁘면 시력도 같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제 뭐 노안을 방지를 한다든가 시력 보호를 한다든가 그런 데도 이용을 하고
또 어린애기들 이제 한참 자랄 때 근육 형성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고 동의보감에 의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 병에 두루 사용을 한 기록이 남아있는 그런 약초입니다. 이외에도 구기자의 쓰임새는 상당했다. 뿌리를 달인 물로 치통을 다스렸고 열매를 달인 물은 충혈된 눈을 가라앉혔다. 구기자 열매를 가지고 네, 음식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음식에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전통 과자인 이제 한과 만드는 데 이용을 했고 또 뭐 설탕물이나 꿀물에 졸여서 강정도 만들고 그렇게 이용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밀가루와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따로 나왔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이 열매가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쌉스름한 맛도 나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단맛도 나면서 약간 쌉스름한 맛이 나서 입맛을 돋워주는 그런 효능도 있고, 그 쓴맛이 이제 몸에 들어가면은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또 소화 촉진을 일으키는 그런 효능이 있어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여러모로 두루 약에 쓰이던 그런 약초 열매입니다. 맛이 달고 독이 없는 구기자의 존재는 서양에서도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고지베리 또는 울프베리라 불리며 베리계의 슈퍼푸드란 유명세를 얻었다. 맛이 어떠세요? 아주 달콤해요. 그러면서 이제 끝맛은 약간 쌉스름한 맛도 나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시골에 사탕도 없고 군것질거리 없고 할 때 이걸 따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한 주먹 따가지고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으면은 아주 단맛이 받치는 게 좋았죠. 그래서 이걸 참 친구들하고 많이 따먹기도 했어요. 길게 뻗은 줄기를 따라 잘 익은 구기자를 한아름 채취했다. 과육에 수분이 많고 조직이 연해서 생과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오늘은 간단한 약선 요리 구기자 수제비를 만들어 볼까 한다. 먼저 흐르는 물에 구기자를 깨끗이 씻는다. 그리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 밀가루와 섞어 반죽한다. 이때 구기자의 비율은 반죽이 너무 되거나 묵지 않게 조절하면서 넣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번 치댄 반죽은 서늘한 곳에 1시간가량 숙성시킨다. 육수가 끓면 손질해 둔 채소를 넣고 한 번 더 팔팔 끓여낸다. 거기에 숙성된 수제비 반죽을 얇게 펴서 띄워주면 특별한 구기자 수제비가 완성된다. 쌀쌀한 늦가을에 더없이 든든한 한 끼다. 색도 모양도 예쁜 구기자 수제비, 맛은 어떨까? 처음에 고기자 열매를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반죽할 때는 아주 빨갛더니 이제는 또 끓이니까 약간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수제비가 단풍을 닮은 색깔입니다. 수제비 색이 노랗게 되어가지고 아주 단풍색을 닮았네요. 이 가을에 아주 어울리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청나라 서태후와 진시황도 즐겨 먹었다는 천연강장제. 빨간 구기자가 생각나는 계절이다.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더니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하늘은 더 맑아졌고요. 오늘은 고성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 상괭이가 이곳 고성 앞바다에 자주 출몰한다는 기사,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접해 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돌고래로 멸종 위기 동물이자 해양 보호 생물종인데요. 그래서 이곳 고성 앞바다가 전국 최초의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식 접했을 텐데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곳 고성 앞바다의 가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찾아갈 곳도 어마어마한 자연의 신비가 숨어 있다고 하니까 저랑 함께 가보시죠. 가끔은 자연의 경이로움에 말문이 턱하고 막힐 때가 있지요. 경상남도 고성 끝자락에 자리한 상조감의 비경도 그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 고성군 문화관광해설사 최옥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그 상조감 국립공원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보니까 네.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해요. 그 퇴저감이 해안길을 따라서 쭉 늘어서 있거든요. 이 전체가 상조암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상조감은 네. 여기서 좀 더 가셔야 그 절벽을 보실 수 있으시고 네. 이 전체를 아우러서 상조감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풍이 솔솔 불어오는 데크길을 따라서 상조감으로 향했는데요. 두 개의 항구를 이어주는 총 3.5km 코스의 해변 산책길. 원래는 이 데크길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편하게 걸으면서 이런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바위가 이 지금 퇴적층이 그대로 네. 좀 드러난 상황에 또 네. 식물이 자라다 보니까 운치가 아, 네, 예, 더 예, 운치가 예, 있는 예. 있죠. 네. 예. 아까 많이 보셨잖아요, 태저감. 예, 예. 네, 청청이 예, 예. 시루로 쌓. 그러니까 이 태저감은 적어도 몇 년은 안 됐다. 1억 년.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10여 분 정도를 걷다 보니 드디어 거대한 암석 기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파도와 바람 그리고 세월이 조각한 작품이지요. 바위의 형상이 마치 밥상다리를 닮았다는 상조감입니다. 상다리가 아니라 무슨 코끼리 코 네. 같은데요. 그렇게도 많이 오해를 받는데 네네. 사실은 옛날부터 여기를 상조감 네. 또는 쌍발이라 그래서 쌍발이. 쌍발. 아. 네, 우리 어르신들 말로는 쌍발이 예, 예. 이렇게 예. 불러왔거든요. 예. 그래서 상다리라고 불려져 왔던 곳이에요. 아, 이런 암석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네, 지금 서 있는 이 지금 암석이 검은 빛깔의 이 암석이 예. 진동층이라고 하는데 진동층, 예. 그 진동층 위에 저렇게 이제 육지에서 쓸려져 나온 흙들이 차곡차곡 예, 쌓여서 예, 예, 예. 진짜 시루떡을 겹겹이 쌓아놓은 듯한 이런 지층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 독특한 암석으로 만들어진 해식 동굴은 상조감의 인기 명소로도 손꼽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상다리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네네. 오늘 물때를 너무너무 잘 맞추고 오셨어요. 오늘 예. 물때가 최고예요. 최고. 아, 최고 물때에 맞춰 오셔가지고 지금 파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여기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너무 아깝다. 네,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예. 이렇게 이런 형태의 굴을 예. 파도와 바다와 또 뒤에 있는 섬과 예. 하늘과 이렇게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곳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예. SNS에다 많이 올리시는데 그리고 특히 밤에는 예. 그 산에 또 은하수가 마침 그 자리에 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억겁의 세월이 빚어낸 흔적.
사람들은 이곳에서 또다시 사진이라는 새로운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또 전설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예. 너무 아름답죠. 예. 옥황상제께서 옥황상제. 네. 이곳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예, 예. 선녀랑 배틀을 이 상조감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예. 이곳에서 내 옷을 지어주라. 예. 그렇게 해서 선녀들이 열심히 배를 짜서 정말 비단으로 만든 옷, 금이를 옥황상제께 올려드리고 선녀들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네네. 가도가 쳐서 이게 돌개 구멍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선녀탕이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네. 거기서 또 목욕도 하고 아, 일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었으니까 아마- 이제 땀도 좀 이제 네, 씻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네. 탕이 선녀탕이라고 전해져 내려온 모양입니다. 아. 그리고 상조감의 또 다른 상징. 하하, 대본에 알아보시겠지요? 그렇습니다. 공룡 발자국입니다. 지금 바닥을 보니까 네. 드문드문 공룡 발자국이 보이거든요. 네. 고성이 공룡 발자국으로 굉장히 유명한 건 맞습니다. 알겠는데요. 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미국 콜로라도 주에도 네. 이런 발자국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 서부 해안에도 아마 발자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성하고 합쳐서 이렇게 세계 3대 오. 발자국, 공룡 발자국 화석지입니다. 예. 여기 상조고뿐만 아니라 고성 전역에서 발자국이 나오고 있는데 고성이 총 14개 면이거든요. 네네. 그중에서 10개 면에서 이미 발자국이 많이 출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성 전체가 공룡 천지였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성 전체는 약 5,000종 이상의 공룡 발자국이 지금 현재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상조감은 이제 천연 기념물이 4km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변 도로를 따라서 공룡 발자국과 새 발자국이 네. 같이 산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 참 볼수록 신기합니다. 상조감 해안길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공룡 발자국. 정말 궁금한 게요. 네. 1억 년 전에 새겨진 발자국이 어떻게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고 네. 그리고 이 발자국이 언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합니다. 아, 네. 예. 1억 년 전에는 여기가 호수였고 예. 여기가 뻘로 음. 쭉 형성되어 있는 뻘청이었거든요. 진흙밭이었죠. 그곳을 그렇죠. 예, 예, 그곳을 예. 공룡이 이렇게 지금 예, 저렇게 예, 예, 지금 예. 걸어간 예. 것이 그대로 발자국이 굳어서 예. 그 당시에는 비도 오지 않고 굉장히 건조한 날씨였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그대로 굳은 상태에서 위에 흙층들이 흙이 내려와서 그대로 계속 덮었죠. 지층들이 예. 여기에 쫙 덮여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파도가 위에 지층을 깎아서 이제 이렇게 발자국이 드러났는데 예. 보통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는 지층은 이 원래 세일인데 세일이 열 작용을 받아서 홈펠스라는 아주 단단한 암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게 네, 해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깎이지 않는 그런 예. 굉장히 단단한 암석 위에 지금 그대로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공룡 발자국을 통해서 네.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유추할 수 있다고 아,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룡 발자국은 공룡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생태적인 것을 다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아시죠? 예. 티라노사우루스처럼 육식 공룡과 키가 작은 또 초식 공룡이 있어요. 네, 네, 이런 공룡들은 조각류라고 합니다. 예. 조각류 발자국이 또 이렇게 삼지창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수각류는 굉장히 날카롭고요. 근데 조각류는 저렇게 약간 뭉퉁한 삼지창이에요. 좀 부드럽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자국을 조각류 발자국이구나. 근데 이 조각류 특징이 두 발로 긋거나 또는 네 발로 긋거든요. 네, 그런데 네. 보시면은 이거는 두 발로 요렇게 걸어간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예. 용광류 발자국은 코끼리 발처럼 딱 보여요. 아, 예, 그러네요. 네네. 예. 이런 발자국을 보고 예. 이족 보행인지 사족 보행인지 예. 저희들이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설명 네. 듣고 보니까 저도 충분히 이제 구분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중생대 백악기. 이곳을 누비며 뛰어다녔을 공룡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한데요. 지금 여기 다 퇴적암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좀 다른 모양의
바위들이 있어요. 좀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저게 뭐죠? 지금 저 암석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로 저 암석하고 예. 바다 건너서 보시면 절벽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아, 저기 절벽. 네네. 그 주상절리는 원래 마그마가 지표면 내에서 예. 굳어서 된 암석이지 않습니까? 마그마예요, 마그마. 아. 네, 그래서 원래 대적층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이 마그마가 뚫고 들어왔어요. 보시면은 이런 마그마가 굳어서 된 암석과 이 암맥과 그리고 주상절리를 한눈에도 확인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예. 동글동글한 이런 모양의 또 바위가 보이는데요. 아, 네. 예.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룡들이 무도회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굉장히 긴 뻘이 형성되어 있는 호수가에 예. 공룡들이 한두 번 밟아서 이렇게 안 되겠죠. 예. 한 공간에 여러 번 밟다 보니까 이런 공간, 이런 발자국이 형성이 되고 예. 이 발자국이 그대로 이 화석으로 지금 출토가 되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밟을 정도면은 이거는 공룡들이 무도회를 열었다. 예. 댄스판을 한번 벌렸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룡 축제가 그 당시에부터 있었네요. 아,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아, 네. 이거 재밌네. 예. 이걸 공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발자국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이야. 발자국이 섞여서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형성되었습니다. 보니까 상상이 됩니다. 이야, 네. 예, 듣고 보니까 더 달리 보이네요. 예. 도중에는 기암절벽과 조화를 이루는 몽돌 해변도 멋스러운 풍경을 뽐냅니다. 하얀 파도에 차르륵 씻겨나가는 몽돌 소리와 사람들의 소원이 층층이 쌓인 몽돌탑까지 오래 머물다 가고픈 상조감 해안길입니다. 오늘은 상조감 해변길을 따라서 쭉 한번 걸어봤습니다. 약 4km 정도로 거리도 적당합니다. 중간중간 공룡 발자국의 신비로움에 감탄도 하고 상조감 기암절벽의 장엄함에 감탄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의 위대함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밀물때와 썰물때와 풍경이 다릅니다. 저는 오늘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보고 싶은 걸 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꼭 물때표를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회적 거리두기도 철저하게 지켜서 둘러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에 의해 쌓이고 깎이고 다시금 발견되기도 하죠. 1억 년 세월이 빚어낸 기이하고도 놀라운 장관. 고성 상조감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 갈무리 시기, 금수암 텃밭에서도 막바지 수확이 한창입니다. 동치미무 이렇게 잡아. 동치미무는 달라요? 그냥 뭐야? 그냥 무보다 네. 크기가 이 정도가 동치미 담기 딱 좋지. 귀여워요. 무슨 왜냐면 뭐가 이게 요만. 동치미무는 너무 크면 동치미가 네. 안 익어요. 서리를 맞아 무가 얼기 전에 죄 뽑아야 한다는데요. 기왕 보태는 손 양껏 들어 옮겼습니다. 너무 욕심내게. 겨우내 두고두고 먹을 무말랭이부터 준비해 볼까요? 혜민 씨가 집에서 네. 무말랭이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안에다가도 건져도 되거든요. 저 혼자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좀 씹히는 맛이 있게 좀 굵게 합니다. 그 파란 부분 무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이.
역시. 무는 요때 먹어야죠. 네. 옛날 어른들은 이 계절에 할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사찰에서는 네. 뭐 똑같지만 얼동 준비하는 게 감도 말려야 되지, 뭐든지 다 썰어서 말려야 먹잖아요. 네. 그냥 한 그릇 사 먹을 땐 몰랐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들이나 네. 그런 분들에게 그래요. 재래시장에 가서 할머니들 무말랭이에 한 동그리 놓고 파시는데 네. 값 깎지 마세요.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마르면 요긴한 찬거리가 된답니다. 무로 만드는 또 다른 요리는 천연 소화제 동치미. 스님, 우리 동치미 담그는 거죠? 예, 동치미요. 근데 이건 동치미. 뭐예요? 아, 이거 이제 청각하고 네. 생강 주머니를 만들어서 항아리 밑에 묻어야 돼요. 얘가 이제 양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항아리 밑에 딱 놓고 네. 물을 이제 차근차근 놔야 돼요. 스님, 동치미 언제 담그세요? 이맘때쯤 담그는 거예요, 원래? 동짓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에 담죠. 한 달간 숙성시켜서 동지파투하고 먹는 거니까. 이게 물기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굴리면 어때요? 소금 묻죠? 네. 이게 간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 동치미가 상처나면 빨리 무르기 때문에 꼬리도 안 떼고 남아요. 옛날에 네. 어른들이 장독신이 있다고 동치미 담을 때 무 널뛰지 마라 이래. 놓치지 말라고. 그래서 손이 이렇게 밑에까지 가서 네. 놔야 돼요. 아,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네. 고이 모셔둬야 되네요. 네. 그 동치미가 국물이 맑잖아요. 네. 그럼 풀국이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청각이나 그래서 이런 맛을 김치라고 안 내는 하잖아요. 동침 그러죠. 네네. 네, 겨울에 침수시킨다 이거지 물에다가. 차곡차곡 넣으니까 네, 가운데 비우지 말고 다 꽉 채워야겠죠? 채워야 돼요. 이 배를 네. 넣어야 돼요. 아, 이 배? 배를 껍질째 씨만 빼가지고 배부자기에 넣어서 하나 넣어놓으면은 이제 물 부을 때 저기 하지. 이게 또 시원한 맛의 비법이거든요. 사흘 뒤 물을 붓고 한 달간 숙성시키면 맛깔난 동치미가 완성됩니다. 찬바람 부는 이쯤 추천하는 능이버섯 수제비. 스님, 웬 밀가루 산이에요, 오늘은? 오늘 능이버섯 가지고 수제비 할 거예요. 오. 그래서 전분 좀 넣고 야, 소금 넣고 이게 오리밀이라 색깔이 네. 탈색이 안 돼가지고 네. 확실히 시커머져. 그러니 우리가 백밀가루 먹는 게 탈색을 시킨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죠. 근데 이게 이제 찰기가 좀 없어요, 확실히. 수제비를 해놓으면 네. 쫀득쫀득한 맛이 좀 퍼석퍼석해서 그래서 전분을 넣는 거예요. 수제비 맛은 국물이 좌우하죠. 얘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얘 하나만 딱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코로나.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그냥 걔가- 먹어서 없앨까요?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는 순간 아 코로나 백신을 오가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모양이 생각을 비슷하니까. 했어요.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배 따가지고 이렇게 씻어서 같이 끓일 거예요. 앱부터 내려오는 말이 네. 1능이 2표고 3송이 이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저장성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서. 예, 무하고 다시마만 우렸어요. 거기에다가 능이하고 이 무말랭이하고 네. 오가피 열매를 넣어서 같이 무말랭이. 끓여줘요. 네. 그래서 물이 끓을 때 딱 5분만 끓이면 돼요. 그리고 무말랭이하고 오가피는 건져내야 돼요. 직간장, 네. 재래식 간장으로 이제 간을 맞춰주고요. 2숟갈 정도? 늙은 호박을 넣어서 능이 수제비 할 거예요. 보통 수제비에 애호박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여름에는 그러는데 네. 요새는 이제 청동호박이 맷돌호박이라고도 하잖아요. 잘 익었잖아요.
오늘 우리 혜민 씨가 칼질에 너무 집중하시느라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손가락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물이 까만데요. 까매요, 국물이. 국물 낼 때 사용한 능이버섯은 건져서 손으로 찢어줍니다. 냉이의 향을. 냉이 다 와요? 네. 여기 와서 먹는 음식은 다 채소잖아요. 네. 이상하게 고기 맛이 나요, 자꾸. 뭘 주시면 고기 맛이 나요. 한 30분 정도 지났죠. 그렇게 돼야지. 네. 한 시간 됐죠, 한 시간. 1시간. 최대한 많이 손에서 밀어내면 돼요.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엄지로 탁 띄면서 네. 이렇게 떨어치면 돼요. 떼면서. 이렇게 띄면서. 어쩜 이렇게 맛있지? 무슨 맛이죠? 어쩜 이렇게 맛있죠? 능이버섯 수제비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 예방에 그만이라죠. 남은 무로 시원 맵싸한 깍두기도 만들어 보는데요. 동치미는 상체기가 나면 빨리 무르기 때문에 네. 상체기를 안 냈지만 깍두기는 그냥 썰어서 익으면 먹는 거잖아요. 저장 음식으로. 설 지나면 이제 맛이 없어져요. 계절을 뛰어넘기는 어렵구나. 식재료도 다 때가 있구나.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죠. 무도 그렇고 모든 재료들이. 그렇죠. 이제 맛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 놓고 겨울에 이제 드셔야 되죠. 석 달간은.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러면 몇 쪽이에요? 16쪽이 나오죠. 네. 배즙을 내야 돼서 강판에다가. 아, 깍두기에도 배가 들어가요? 스님 아까 그거 동치미에 들어갔던 청각이네요. 네, 청각은 이제 김치든 뭐 이런 데는 겉절이에도 넣어도 좋고 청각. 그럼 청각의 역할은 뭐예요? 얘는 김치를 무르지 않게 하고 항산화 효과도 있고요. 무르지 김치가 않게. 쉬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맛 성분이 있어서 감칠맛을 내주죠. 그럼 소금 간 얘를 너무 다져놓으면 먼지 같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새 보이는 게 나아요. 네. 차라리. 그렇지. 많이 내줄 필요 없고. 배즙. 꼭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잘 색이 퍼져야 되거든, 고춧가루가. 안 그러면 국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면 이 고춧가루가 퍼지지 않아가지고 음식이 색깔이 이상하게 보여요. 소금은. 적게 할 때는 굳이 무를 절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무에서 나는 국물이 맛있거든요. 근데 절여버리면 그 국물이 잘 안 나오니까 맛있겠다. 드셔보세요. 청각하고 같이 먹으면 맛이 더 느끼기가 좋죠. 역시 김치는 금수한 김치가 최고예요. 살짝 익히면 매콤새콤하니 더 맛있겠죠. 뿌리 채소와 연잎이 만나면 특별한 건강식이 된다는데요. 먼저 은행은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조청을 둘러 볶습니다. 스님 근데 연잎이 이 계절에도 있어요? 저장해 놓고 쓰죠. 저장해 놓고 1년 내 쓸 수 있죠. 이게 냉동이 가능해요. 네. 연잎은. 이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 갖고 해야 되고요. 연근, 마, 고구마, 호박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서 있는 재료 가지고 다 하시면 돼요. 포고버섯도 넣고 좀 금수한 거 딴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딴 포고버섯. 이렇게 크게 컸어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까요? 그렇죠. 뿌리들만 모아서 연잎에 싸서 찐다고 뿌리도 뿌리 그렇고, 연잎이네요. 예, 뿌리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고 채소라고 생긴 애들은 다 넣고 해도 돼요. 그런데 예뻐요. 브로콜리는 네. 지금부터 넣어서 찌면 얘가 흐트러지겠죠? 색깔이 너무 안 네. 이뻐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나중에. 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인데 그렇죠. 연잎에 싸서 쪄놓으면 작품이 되는 거죠.
작품이라고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아 괜찮은 음식이구나 이렇게 되죠. 익을 때까지 잠시 멍 때리기 좋은 날. 연잎 보자기를 펼치자 은은한 향이 퍼지는데요.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푸짐해서 보기에 좋은 뿌리 연잎찜을 비롯해 오늘도 대안의 식탁은 채소 맛집입니다. 근데 우리 평소랑 좀 다르게 좀 다 일한다고 밥자리에 안 앉잖아요. 우리 그러게요. 둘이만 먹으라고. 할 일이 많다고. 다 도망갔네요. 소금간만 했잖아요. 근데 각각의 재료들이 다 살려있지. 혜민 씨 다이어트 한다고 애쓰지 말고 저녁에 이거 하나 해놓고 드시면 충분히. 우리가 동치미를 미리 담아놔봤어요. 이거요? 20일 됐어요. 20일 됐는데 국물은 익었네. 탄산음료 넣으신 거 아니죠? 아니요. 와, 무도 하나 먹어볼게요. 20일 지나면 이렇게 톡 쏘는 맛이 되는 건데. 날씨가 따뜻해서 스님과 단둘이 즐기는 오붓한 식사. 여유롭습니다. 떠놓고 시간 좀 지났는데도 퍼지지가 안 퍼지죠. 않아요. 네. 전분이 들어간 것도 있지만 우리는 성질이 그런 것 같아요. 스님 이거 우리가 아까 담근 그 깍두기죠? 오늘 담근 깍두기. 예. 뭐 생으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까보다 간이 좀 뱄어요? 스님 이제 올해도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시간이 너무 잘 가죠. 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한 달 남으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쉬워하면 안 돼요. 가는 세월은 잡으면 안 돼. 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가는 걸 아쉬워하는 것은 그것은 새로 오는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자세거든. 저는 지나간 것은 절대 어떠한 시기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미련을 갖지 않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리를 잘하거든. 네. 동치미의 맛이 들 때쯤 올 한 해도 저물고 있겠죠. 12월 산사의 새소리와 함께 반가운 소식이 올 것 같습니다.